네, 반갑습니다. 네, 진주 동명중학교 수학교사 성필용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3D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3D 프린터가 작동 원리가 뭔지, 또는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대의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 프린터기는 3D 프린터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아래 기종입니다. 가장 아래 기종이고 저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라는 것은 저희가 많이 들었던 건 한 10년 전부터 이 용어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3D 프린터는 개발된 지는 4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최초의 기술이 나왔고, 그리고 인정받은 기술은 1983년도부터입니다. 그때 인정받은 기술은 저희가 쓰는 이런 프린터기가 아니라 목바이오 프린터기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액체 소재를 빛을 가열해서, 그리고 액체를 붙이는 방식을 이 프린터인 SLA 프린터기가 처음 먼저 개발되었고, 저희가 쓰는 이 FDM 프린터기는 그로부터 3년 후인 1986년도에 처음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보면 기본적으로 직교 좌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에서 카테시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XYZ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방식과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XYZ 중에서 두 축은 고정해서 움직이는데, 이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X와 Z축이 움직이고 Y축이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세 프린터의 경우에는 XYZ가 고정을 움직이고 Z가 별도로 움직이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터기보다는 이쪽 프린터기가 조금 더 고가이고, 그 대신에 이 왼쪽 프린터기는 속도가 빠르고 이쪽 프린터기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프린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전혀 다른 좌표 체계를 가진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델타봇이라 해가지고 원기둥 좌표를 가진 프린터기도 있거든요. 그런 프린터기도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 학교 상황에 맞도록 프린터기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린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프린터기는 FDM 방식의 프린터기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우선 XYZ축이 직교 좌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카테시안 방식이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가동부가 XYZ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Z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얼티메이트 방식 또는 코어 XYZ 방식이라 하기도 합니다. 3D 프린터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3-4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XYZ를 가동하는 이 모터 3개입니다. 이 모터 3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정밀도가 조금씩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재가 녹아서 나오는 이렇게 노즐 부위가 있습니다. 노즐 부위, 그리고 노즐 부위가 있고, 그리고 소재를 밀어주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압출부라고 합니다. 이 압출부는 헤드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와 서로 떨어져 있는 방식을 보호된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압출 부위가 헤드 위에 올라와 있는 방식을 직결 방식이라 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보호된 방식은 이게 좀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헤드가 가벼워서 안정감이 있고요. 직결 방식은 이 올라가 있는 대신에 헤드가 무거워요.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출력할 때 약간 품질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된 방식과 직결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동부는 얼마든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베드인데, 이 베드의 상태에 따라서도 출력물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베드가 기본적으로 노즐에서 나오는 소재는 온도가 200도 정도 됩니다. 200에서 260도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녹아서 내려오는 것들이 상온 20도, 30도가 만나면 순간적으로 이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에다가 온도를 가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온도는 50에서 한 70도 정도로 가열을 하는데, 히팅 베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출력물의 상태에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3D 프린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처음 세팅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레벨링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필라멘트의 장착이 있습니다. 우선 레벨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프린터마다 다 있는 기능인데, 이제 기본 홈이라는 원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에서 원점을 누르면 이렇게 Z축도 원점을 찾아가고 XY축도 원점을 찾아갑니다. XY축은 이미 찾아갔고 Z축은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기는 한 층 한 층 쌓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한 층의 높이가 0.1mm 또는 0.15 또는 0.2mm 정도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이걸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노즐 이 부분과 헤드 사이의 간격을 0.1에서 0.15 정도를 맞춰줘야 하거든요. 0.1이나 0.15 정도라는 뭐냐면 우리 사용하는 A4지 있죠. A4지가 한 장에 여기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를 맞춰주고, 근데 한쪽만 맞추는 게 아니라 베드의 4개 부분 또는 5개 부분 가능한 많은 게 좋습니다. 이 축을 움직여가지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0.1이나 0.15 정도의 틈을 다 맞춰줘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걸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벨링이 끝난 경우에는 이제 프린터기에 사용할 이 소재를 이 프린터기에 장착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프린터 잉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보통 필라멘트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필라멘트는 이 필라멘트의 소재에 따라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쓰는 이 필라멘트는 이제 PLA라고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PLA가 있고 ABS가 있고 플렉시블이 있고 거기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PLA는 가장 낮은 온도에서 녹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PLA의 주재료는 95%가 옥수수 전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BS는 100% 석유 화합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환기라든지 필터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방형 프린터에서는 ABS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플렉시블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렉시블도 2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개방형 프린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PLA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ABS를 사용하려면 일단 환기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필라멘트를 장착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이렇게 두께가 또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필라멘트는 주로 1.75mm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필라멘트를 익스트루스라는 압출기를 통해서 이렇게 압출기를 통해서 노즐까지 이 필라멘트를 보내야 합니다. 이게 노즐과 압출기 사이에 이렇게 테프론 튜브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전체는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필라멘트를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사선으로 잘라주면 조금 더 이렇게 압출기에 필라멘트를 차지하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많이 쓰신 분들은 쉽게 하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제가 했던 이 간단한 작업도 한 10분 정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이 정도까지 현재 필라멘트가 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빼가지고 내 필라멘트가 어디까지 왔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안추들을 누르면 이 테프론 튜브를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필라멘트가 왔죠. 조금 더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빼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이쪽에 노즐에서 필라멘트가 나오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베드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이 무브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X축, Y축, Z축을 0.1mm 단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튜브를 통해 나온 필라멘트를 이렇게 노즐을 통해서 넣어보면 지금 들어가지 않죠. 왜 들어가지 않냐면 현재는 이 노즐을 가열하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이 필라멘트는 최소한 160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노즐의 온도를 200도까지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쪽 전체가 온도가 20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속달되기 전까지는 장갑을 이용해서 손을 보호하는 게 좋고요. 저는 많이 해보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노즐의 온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패드에는 XYZ를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실제 열을 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열을 한번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쓰는 이 PLA 필라멘트는 20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도 시간이 200도 정도 가열하는데 한 1분 정도 하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베드는 실제 프린트 할 때 가열을 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베드까지 가열을 해버리면 노즐은 작아서 1분 만에 가열이 되지만 베드는 50도 정도 가열하는데 한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베드는 나중에 가열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한 100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00도까지 올리고 나서 필라멘트를 이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LA 필라멘트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열을 하면 약간 달콤한 팝콘 튀겼을 때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ABS에 비해서는 인체에 좀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 작은 방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교실이나 개방된 곳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개방된 곳이라고 해서 너무 개방된 곳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람의 흐름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선풍기 바람이라든지 에어컨 바람이 이 노즐에 직접 맞닿으면 출력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필라멘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필라멘트를 넣어보면 이 끝에 보면 이렇게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와요. 이렇게 녹아서 나오는데 이거는 노즐의 굵기에 따라서 녹아서 나오는 두께가 다릅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이 노즐은 0.4mm 노즐이에요. 0.4mm. 그래서 여기 1.75mm 필라멘트가 0.4mm의 바늘 구멍을 통해서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을 한 층 한 층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서 이 프린터기는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짜내고 있죠. 이 이유는 짜내는 게 처음 장착도 되지만은 이거를 노즐 안을 청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느 일정 이전에 작업했던다든지 안에 찌꺼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짜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5cm 정도를 짜내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